네, 이번 두 번째 시간부터는 제3절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업계획서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그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사업 아이디어를 투자 또는 생산 또는 판매와 같은 경영 활동을 통해서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들을 집약한 문서가 바로 사업계획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뿐만 아니라 이미 창업한 업체도 신규 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포함해서 모든 일반적인 사업계획서에 대한 작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무역 창업에 있어서는 업종의 특성에 맞게 약간 변경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서의 기능 첫 번째는 체계적인 사업 준비 수단이라는 겁니다. 우선 사업계획서는 사업을 계획하는 미래의 청사진과 경영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사업계획서는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과 경쟁 환경, 또 잠재 시장에 대한 분석, 또 위험 부담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계획서는 체계적인 사업 준비 과정에서 매우 유리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으로는 사업에 있어서 성공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계획적인 사업 준비를 통해서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케 하여 창업에 필요한 제반 요소와 부족한 점을 점검함으로써 계획하는 사업에 있어서 성공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사업계획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의 기능 세 번째는 자본 조달의 도구로서 사업계획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나면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3자들, 즉 동업자나 혹은 출자자 또는 금융기관이나 매입 매출처, 더 나아가서는 고객에 이르기까지 투자의 관심과 설득을 유도하는데 제안서의 기능으로도 활용되는 것이 바로 사업계획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사업계획서의 작성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6가지의 원칙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첫째, 어, 신뢰성입니다. 신뢰성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전문가적인 분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일관성입니다. 각 부문의 계획 간의 논리적인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구체성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을 해서 관련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타당성입니다. 계획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자 등 제3자가 수긍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독창성입니다. 기존 사업이나 경쟁 업체와 구별이 되는 나름 차별성을 부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취성입니다. 미래 결과를 낙관하는 진취적인 태도가 설득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사업계획서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서는 그 용도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회사 현황입니다. 창업자, 대표자에 대한 현황과 회사의 비전 및 일반 현황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전, 그다음에 연역, 그다음에 경영진, 그다음에 기술진, 그다음에 회사 조직도, 그다음에 주주 현황, 관계 회사, 특허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성입니다. 창업기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특성, 또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또 개발하게 된 동기, 기대 효과, 기대 효과에서는 수입을 대처하거나 또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 위주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성입니다. 어떤 기술인지에 대한 개요 부분과 기술을 개발했던 실적, 그다음에 이 기술이 다른 기술과에 대한 차별성, 그다음에 기술 적용 사례, 그다음에 향후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개발 계획과 기술에 대한 파급 효과를 사업계획서에 작성해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시장성입니다. 동종 산업에서의 성장성, 그다음에 국내의 시장 현황,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과 경쟁 관계, 목표 시장과 잠재 고객에 대한 분석 등을 작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업 운영 계획 분야입니다. 사업 운영 계획은 좀 내용이 많은데 우선 그 중에 첫 번째가 생산 운영 계획입니다.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원자재를 조달하고 그다음에 품질 관리와 재고 관리를 하는 계획을 작성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마케팅 계획입니다. 마케팅 계획은 판매 전략과 가격 정책, 그다음에 매출 계획뿐만 아니라 수출 계획도 작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계획입니다. 각 부문별 현재 재직 인원 및 추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다음은 비용 및 수익 계획입니다. 매출액 계획에 대한 분석과 판공비, 판관비 및 일반 관리비에 대한 분석, 다음에 영업 외 비용에 대한 분석을 작성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사업장을 확보하고 인허가를 받으며 개발 및 마케팅과 자금 조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구성의 여섯 번째는 소요 자금에 대한 조달 계획과 재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소요 자금에 대한 조달 계획으로는 소요 자금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과 자금을 조달하는 계획, 다음에 투자 유치 계획, 마지막으로 빌려온 돈, 차입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재무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 대차 대조표, 추정 현금 흐름표를 작성해야 되고 다음에 제조 원가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속 서류, 첨부나 또는 사본 서류를 말하는데 있으면 작성을 하고 없으면 빼는 겁니다. 특허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자료, 인허가 및 무역업 등록증, 그다음에 경영활동과 관련돼서 맺은 주요 계약, 그다음에 매스컴 언론 홍보에 대한 보도 자료 등이 서류가 되겠습니다. 아래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은 구성 내용이나 포맷이
정부 정책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데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양식입니다. 투자 유치용 그 IR 자료나 다른 용도로 쓰이는 사업 계획서도 대부분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참고하시고 요 오른쪽에 그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상업기업 사업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하시 자료를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를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연구에서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창업진흥원에서 PSST 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그 예비 창업 패키지의 사업계획서 길라잡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무려 55분이기 때문에 좀 길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계획서를 ABNP 피치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좀 엑기스만 모아서 작성하는 방식을 19분. 이것도 뭐 적진 않습니다만 사업계획서 작성을 잘 해야만 제3자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입니다. 우선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영어로는 영어가 비즈니스 모델인데 줄여서 BM이라고 많이 부르는 BM. 기업이 포착한 가치를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모델링화한 것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사업계획서가 경영활동의 각 부분과 절차별로 사업 개요와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what이라면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지를 how를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frame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사업 실행의 준비 단계에서 활용되는 수단으로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다소 중복되는 요소도 많습니다. 따라서 창업기업은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기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를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아래 비즈니스 모델 혁신 사례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성공한 기업들에 대한 사례를 세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델 컴퓨터입니다. 델 컴퓨터는 build to order 방식을 컴퓨터 제조업에 도입을 하면서 기성복처럼 만들어져 시장에 판매되던 컴퓨터 제품들에서 시장 방식의 판매 방식의 변화와 대응 사이클을 획기적으로 바꾸면서 기존 업체들과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라입니다. 스페인의 인디텍스의 자라 패션 브랜드는 기존의 패션 업계에서 1년 이상 걸리던 신제품들에 대한 출시 사이클을 한 4주로 단축을 시킨 패스트 패션을 선보이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라의 그 디자이너들은 세계 각국의 매장에 있는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이 선호하는 디자인 정보와 시장 조사 정보를 바탕으로 2주 만에 패션을 재창조해내면서 또 다른 2주 후에는 매장에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이는 그런 방식을 갖추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글입니다. 구글은 무료 검색 엔진을 제공을 하며
광고 수익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면서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존의 광고가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특화되지 못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어버브 더 라인 방식이었던 것과 달리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는 성능을 지닌 알고리즘과 이에 대한 기업과 사업가들의 수요가 합치되는 모델이 바로 구글의 성공의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이론을 주창한 오스터 월더는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에서 비즈니스 모델이란 조직이 가치를 창출하여 전달하고 포착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론적인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9개의 블록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개념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스터 월더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스타트업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되면서 스타트업은 최대한 적은 자본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나름 신속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린 스타트업의 개념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블랭크는 스타트업을 반복 가능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서 구성된 임시 조직이라고 정의를 하고 최대한 적은 자본을 투자하여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의 가설을 신속하게 검증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애쉬 마우라는 러닝 린에서 오스터 월더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일부 수정하여 스타트업을 위한 린 캠퍼스를 제시하였고 에릭 리즈는 이를 바탕으로 9개 블록의 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완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린 캠퍼스는 패스트, 컨사이즈, 포터블을 핵심으로 문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제와 세분화된 고객, 목표 고객과 고유의 가치 제한,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와 다른 제품들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알기 쉽고 설득력 있는 단일 메시지. 다음에 솔루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이 필요하고, 다음에 유통 채널, 고객 도달 경로 및 수익의 흐름, 매출 모델과 생애가치 매출, 매출의 총이익, 다음에 비용 구조,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과 유통비용, 호스팅, 인건비 등, 다음에 핵심 지표, 측정해야 할 핵심 활동, 다음에 경쟁 우위, 다른 제품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특징으로 그러한 블록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내용을 살펴본 후에 이를 모바일 차량 이용의 공유 플랫폼인 우버의 서비스를 적용시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 1-3에서 보시면 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총 8가지의 섹션으로 제품과 시장을 나눠서 1번 문제부터 2번 고객군, 3번 고유의 가치 제한, 4번 솔루션, 5번 채널, 6번 수익원, 7번 비용 구조, 8번 핵심 지표, 9번 경쟁 우위까지 9가지의 기능을 나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문제, 프로블럼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제를 도출합니다.
고객의 요구와 기존 대안, 경쟁 제품을 고려합니다. 두 번째, 고객군이 되겠습니다. 동종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전부 창업 기업의 고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발견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목표 고객을 구체화하여 창업 초기에는 얼리 어댑터를 중심으로 제품의 필요성을 검증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고유의 가치 제한입니다.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와 다른 제품과의 차별화된 특성이 무엇인지, 즉 제품이 고객에게 주는 새로운 가치가 무엇인지를 압축된 메시지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가치는 해결될 문제와 연관성을 가져야 하고 고객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 해결책, 솔루션입니다. 구체적인 솔루션보다 가장 단순하게 실행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소 기능 제품과 즉 최소한의 핵심 기능만 가진 시범 제품, 프로토타입으로 고객의 반응을 통해서 수정, 개선점을 찾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채널입니다.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이나 마케팅 채널 등에서 사용되는 고객에게 도달하는 경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창업 초기에 사용할 채널과 안정적으로 대규모 고객을 확보한 후에 사용되는 채널을 각각 구분해서 테스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수익원입니다. 실현 가능한 수익 모델이나 매출 총이익, 고객의 생애 가치 등의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고객의 평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는 MVP 제품도 그 가치에 합당한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비용 구조입니다. 제품 생산 비용이나 고객 획득 비용, 유통 비용 등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수익원과 비용 구조를 판단을 하면 손익분기점이나 투자 필요성을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핵심 지표, 키 매트릭스인데, 사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측정해야 할 핵심 활동을 말합니다. 여기는 사용자 유치나 사용자의 활성화, 사용자의 유지, 그다음에 매출과 추천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경쟁 우위입니다. 경쟁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우위성을 경쟁 우위라고 하는데, 내부자의 정보, 또 권위 있는 전문가의 지지, 개인적인 권위나 환상적인 팀, 또 대규모 네트워크의 효과, 커뮤니티, 기존 고객 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 연구에서는 우버의 서비스의 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작성한 9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다음에 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동영상을 한 4가지 정도 제공했습니다.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무역 창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창업을 시작할 때 사업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모델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창업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적용하기 전에 먼저 무역업의 형태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무역업은 거래 형태나 수익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는데 본 강의에서는 자기의 책임과 위험 부담으로 직접 계약을 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직접 무역을 중심으로 무역 창업 과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무역 창업의 비즈니스 모델 방법 중에 네 가지로 직접 무역이 있습니다. 무역업체가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하고 수출과 수입 가격에 자신의 마진을 직접 결합하여 거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접 무역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오퍼상이라고 잘못된 표현을 쓰고 있지만 넓은 의미로서는 무역 대행이 되겠습니다. 해외의 판매자와 국내 수입자의 명의로 수입을 하여 또는 국내 수출자와 해외 구매자의 명의로 수출 계약을 통해 무역업체는 해외 판매자나 국내 수출자로부터 거래량에 비례해서 일정 비율의 커미션, 수수료를 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무역 대행입니다. 좁은 의미의 무역 대행으로 무역업체가 수출입 절차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예로는 해외 직구 대행 서비스가 예가 되겠고 간접 무역의 경우 해외 판로 개척이나 국내 영업과 판매를 대신하는 것도 그 업무에 포함이 됩니다. 또 좁은 의미에서의 무역 대행은 단순히 수출입 절차만 대행해주는 과거에는 은행에서 LC를 개설하기가 쉽지 않아서 LC만을 개설해주는 그것을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무역 대행이라고 본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역 컨설팅은 무역업체가 해외 시장 조사 또 해외 전시회나 수출 상담에서 통역 및 컨설팅 지원 다음에 수출 마케팅에 관한 자문을 해주는 토탈 서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둘째 시간을 마치고 나머지 셋째 시간에서는 창업부터 자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